저는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 for 클라우드 워크로드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선정한 두 개의 논문 다 제가 연구한 논문에서 활용한 내용들이고, 이 첫 번째 논문은 이번 이 트리플 AI 2023에서 학습된 논문인데, 이 모델을 제가 직접 활용했기 때문에 이 논문을 한번 선정을 해봤고, 이 두 번째 논문은 이제 제가 낼 제출할 이 저널의 논문인데, 제가 한 내용과 좀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, 이 클라우드 워크로드를 예측한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, 이 내용을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. 제 논문에 레퍼런스로도 들어가 있고, 제가 좀 이것들을 보면서 참고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선정을 해보았습니다. 먼저 첫 번째 논문입니다. 이 논문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의 한계점을 제시하면서 간단한 원레이어 리니어 모델이 더 좋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입증한 논문입니다. 이 논문의 초기에는 이 트랜스포머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는데, 이 트랜스포머는 이 논문에 표현하기로는 이 가장 성공적인 시퀀스 모델링 아키텍처로 이 다양한 분야에서 독보적인 성능을 입증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는 이 시계열 분석을 위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솔루션이 많이 나오고 있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밑에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나왔죠. 2019년도부터 2022년까지 여러 가지 모델들이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나왔습니다. 이 모델들의 주요 작동 원리는 이 긴 시퀀스에서 요소 간의 의미적 상관관계를 추출하는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비롯되는데, 그렇지만 이 셀프 어텐션은 이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하고 이 안티 오더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인코딩으로 일부 순서 정보를 보존을 할 수 있지만, 이게 셀프 어텐션을 적용한 후에는 이 시간적 정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. 일반적으로 NLP 같이 이 시멘틱 정보가 풍부한 분야의 경우에는 이 일부 단어 순서가 바뀌더라도 이 문장의 의미는 대부분 보존이 됩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나는 어제 학교에 갔어, 뭐 어제 학교에 갔어, 뭐 나는 학교에 갔어 어제, 이렇게 뭐 순서가 바뀌더라도 의미가 보존이 되죠. 그런데 이 시계열 데이터에서는 이 수치 데이터 자체의 의미가 부족하고 이 연속된 점들의 시간적 변화를 모델링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. 이 순서 자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 트랜스포머가 정말 이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효과적인 게 맞느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의 이 설계 요소를 요약을 하는데, 보시는 것처럼 먼저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 이 타임 시리즈 디컴포지션을 수행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 오토포머는 이 계절적 추세 분해를 적용을 해서 예측을 보다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고, 이 패드포머는 이 추출한 추세 성분을 다양한 커널 사이즈로 혼합하는 전략을 제안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인풋 인베딩 전략에서는 이 템포럴 컨텍스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인베딩을 입력 시퀀스에 주입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했고요.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셀프 어텐션 스키마에서 이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시간과 메모리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 이 각자의 방식으로 전략을 제안을 합니다.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이 바닐라 트랜스포머 디코더가 추론 속도가 느리고 이 장기 예측의 경우에는 오류 누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 보안을 위해서 이 제너레이티브 스타일의 디코더를 설계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LTSF 리니어라는 모델은 이 템포럴 리니어 레이어를 통해서 가장 간단한 모델로 구성을 하는 건데, 오른쪽에 이제 식에서 보는 것처럼 이 가중합산 연산을 사용해서 미래 예측을 위해서 과거 시계열을 직접 회귀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이 식에서 이제 xi 햇은 예측값이고 xi는 인풋이고 이 w는 시간축에 따른 리니어 레이어를 말합니다. 그리고 이 모델 안에는
그 특성에 따라서 두 가지 모델이 추가적으로 더 있는데, 이 디리니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데이터를 트렌드하고 리메인더로 분해를 한 다음에 이 각 구성 요소에 이 원리니어 레이어를 적용 후에 합산을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명시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이 데이터에 명확한 추세가 있을 때 이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. 그리고 다음으로는 N 리니어가 있는데 이 모델은 이 데이터 세트에 이제 분포 변화가 있을 때 입력에서 시퀀스의 마지막 값을 빼고 원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킨 다음에 이 최종 예측 전에 빼낸 부분을 다시 더해서 이 입력 시퀀스에 대한 간단한 정교화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정량적 실험 결과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9개의 벤치마크 데이터로 이제 실험을 수행했는데 이 LTSF 리니어의 성능이 이 결과가 이제 다변량 예측 결과입니다. 여기서 보면은 이제 소타로 나와 있는 스웨드포머보다 20에서 50%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, 그리고 이 모델은 이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모델링하지 않았음에도 좋은 성능을 보인다고 합니다. 그리고 뒷단에 어펜딕스에서 보면 이 ETT 데이터 세트에 이제 유니베리에이트 예측 결과도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 단변형 예측 결과에서도 이 LTSF 리니어 모델이 다른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보다 더 나은 성능을 보입니다. 다음 이제 정성적 결과를 보면 아래에 나와 있는 그림은 이 시간적 패턴이 서로 다른 이 세 가지 데이터에 대한 플롯 결과입니다. 인풋 랭스가 96스텝이고 아웃풋 호라이즌이 192스텝인 경우에 이 트랜스포머는 일렉트리시티하고 ETTH2에 대해서 잘 예측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. 그리고 이 익스체인지 레이트와 같은 이 비주기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이 적절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입니다. 이런 결과를 통해서 트랜스포머 기반 솔루션들이 이 롱텀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이 긴 입력 시퀀스에서 시간적 관계를 잘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. 일반적으로 이 시간적 관계 추출 기능을 갖춘 이 모델은 이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클수록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아래 그림은 이 장기 예측 720 스텝을 예측하는 거에 대해서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달라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성능이 변화하는지에 대한 그 성능 평가를 수행한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은 이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성능이 악화된다거나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반대로 LTSF 리니어 모델은 이 룩백 윈도우 사이즈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 결과를 통해서 이 기존의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더 긴 시퀀스가 주어지면 시간 정보를 추출하는 대신에 노이즈를 과적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 논문에서는 인풋 사이즈 96스텝이 트랜스포머에 가장 적합하다고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다음은 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들이 정말로 이 시간 및 메모리 복잡도에서 효율적인가에 대한 실험을 할 내용입니다. 이 아래 표를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바닐라 트랜스포머랑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 이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개선한 모델들을 보면 실제로 이 추론 시간이나 파라미터가 비슷하거나 더 나쁜 것을 볼 수 있죠. 그리고 이제 바닐라 트랜스포머의 메모리 코스트가 이게 이제 아웃풋 호라이즌이 720스텝인데 실질적으로 허용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.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. 트랜스포머가 허용 가능한 수준인데 메모리를 더 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의문을 제시를 하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 효율적인 트랜스포머 개발의 중요성이 약화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
그리고 다음은,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낼 저널에 제가 연구한 내용과 비슷한 어느 정도 유사한 모습이 있는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. 실제로 이 클라우드 워크로드는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동적으로 패턴이 바뀌거나 변동이 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합니다. 그 아래 그림은 이제 구글과 페이스북의 트레이스 데이터에서 이 잡 어라이벌 레이트를 보여주는 내용인데, 이 두 트레이스 모두 다 규칙적인 패턴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, 이렇게 패턴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단일 예측 모델로는 높은 예측 정확도를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 워크로드들은 이 추세나 계절성을 갖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요. 따라서 이 다양한 워크로드 패턴하고 이 동적 변동이 있는 상황에서 적용을 하려면 이 단일 예측 모델이 아니라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. 다음은 여러 가지 워크로드 패턴에서 기존의 이제 단일 예측 모델을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먼저 조사해 본 내용입니다. 여기서는 이제 널리 사용되는 21개의 예측 알고리즘으로 예측 정확도를 평가를 합니다. 워크로드 패턴은 아래 그림처럼 피규어 2처럼 패턴 4개를 사용을 하고요. 이 테이블 1은 이 4개의 워크로드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21개의 모든 예측 모델을 평가하고 그 평균 정확도하고 그 중에서 이 최상위 예측 모델 3개를 보여줍니다.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이 워크로드 패턴에 따라서 상위 예측 모델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이는 이제 워크로드의 무작위성이나 이 버스트가 많이 포함될 경우에 이 최상의 예측 모델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죠.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단일 예측 모델을 쓰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이 클라우드 인사이트라는 프레임워크는 4가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. 먼저 프레딕터 풀이 있고, 이 워크로드 리파지토리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모델 빌더가 있고, 이 클라우드 인사이트 워크로드 프레딕터가 있습니다. 이 프레딕터 풀은 이 예측 모델의 모음을 말합니다. 그리고 이 워크로드 리파지토리는 이 워크로드의 히스토리하고 아까 그 프레딕터 풀에 있는 로컬 예측 모델의 예측 이력을 저장을 합니다. 그리고 모델 빌더는 이 프레딕터 풀에 있는 이 모델들의 성능을 평가해서 앙상블 예측 모델을 생성을 하고요.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인사이트 워크로드 프레딕터는 이 모델 빌더가 생성한 모델을 사용해서 미래 워크로드에 대한 예측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. 이 클라우드 인사이트의 이제 워크플로우는 먼저 초기 예측 및 측정을 하고 앙상블 모델을 생성을 한 다음에 워크로드를 예측하는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. 이 프레임워크는 이 예측 간격하고 모델 재생성 간격이라는 이 두 가지 시간적 매개 변수가 존재하는데, 이 예측 간격은 미래 워크로드 예측을 위한 간격이고, 모델 재생성 간격은 이 앙상블 모델을 다시 생성하기 위한 간격입니다. 그리고 이 앙상블은 로컬 프레딕터들을 활용해서 앙상블을 생성을 하는데,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모델 재생성 간격이 만료가 되면 다시 한번 이 앙상블 모델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 앙상블 모델을 사용해서 미리 정의된 예측 기간 간격마다 이제 수행을 하고, 이 앙상블 모델은 이 프레딕터 풀 안에 있는 로컬 프레딕터의 예측을 결합을 해서 앙상블을 하게 됩니다. 다음은 앙상블 프레딕터 빌더인데, 아까 봤던 프레딕터 풀에 있는 이 모든 모델을 활용해서 이 성능이 더 좋은 모델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앙상블을 수행을 합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 로컬 프레딕터를 평가하는 게 이 앙상블 모델을 만드는 데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됩니다. 이 논문에서는 이 평가하는 것을 이 멀티클래스 리그레션 문제로 보고 이 가우시안 SVM 회귀 모델을 사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갑니다. 이 멀티클래스 리그레션은 이 관측 값이 범주 집합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률을 제공을 합니다.
이 로컬 프레딕터가 향후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제 가장 정확한 예측 모델이 될 확률을 평가할 수 있어. 그래서 이를 통해서 나오는 이제 출력 벡터가 아래 이제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각 모델별로 가중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. 이 가중치는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오고 값이 클수록 가장 적합한 예측 모델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이 가중치를 기반으로 아래처럼 앙상블 모델이 계산돼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잠재적으로 이제 더 성능이 좋은 모델이 이제 더 높은 가중치가 부여가 되고 성능이 낮은 모델에는 낮은 가중치가 부여가 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. 실험 결과를 보면 13개의 워크로드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평가를 수행을 합니다. 이 워크로드 데이터 안에는 여러 가지 특성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작업에서는 이 잡 어라이벌 레이트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. 이 데이터셋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뭐 클러스터 워크로드, 웹 워크로드, HPC 워크로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. 이 클러스터 워크로드는 이 클러스터나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이 애플리케이션의 동작을 나타내고 웹 워크로드는 이 웹 어플리케이션의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리고 HPC는 이 앞에 두 워크로드가 비슷하지만 더 동적인 특성을 가진다고 얘기를 합니다. 이 논문에서 사용한 클라우드 인사이트는 이 프레딕터 풀로 8개의 로컬 프레딕터를 활용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뭐 리니어 리그레션, AR, 아리마 여러 가지가 있고요. 그리고 이것을 아리마와 SVM, FFT, RSLR과 비교를 합니다. 얼마나 더 나은지. 그래서 아래 실험 결과를 보시면 클라우드 인사이트가 다른 비교 모델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오른쪽에 이제 테이블로 나와 있는 걸 보면 사실 저는 이 내용을 봤을 때 MAP가 너무 높아서 쓸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아무튼 실험 결과가 다른 비교 모델들보다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제가 앞서 지금 두 가지 논문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두 가지 논문을 보면서 느꼈던 게 여러 가지 패턴에 대응을 하려면 여러 가지 모델을 활용해서 앙상블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일단 이 논문을 보면서 느꼈고 그리고 앙상블에 활용하는 모델을 좀 더 좋은 걸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논문을 보게 됐습니다. 그게 이제 작년 말에 제가 처음 봤는데 그 이후로도 지금 그것보다 더 좋은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 모델들도 나중에 뭐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측을 함에 있어서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상치가 포함되면은 학습 능력이 좀 저하되기 때문에 애노멀 디텍션까지 활용을 해서 좀 더 예측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. 네,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